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정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목에서 보시듯이 발효, 그리고 산화질소, 고정화, 기술, 그리고 산화질소, 대사체 물질,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또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대충 뭔지는 아시겠죠? NO라고 하는 게 산화질소고, 뭔가 혈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뭐 세포들, 면역력, 뭐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우리 몸 모든 곳에서 일을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산화질소란 무엇일까? 방금 말씀드렸죠? 피하고 혈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좁아져 있는 혈관을 넓히는 것 같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코로나 우리 2년 반 거치면서 또 산화질소라고 하는 게 이 과학계, 의학계에서 또 많이 등장했습니다. 흡입하는 산화질소를 가지고 코로나 치료에 사용했다. 와, 대단하죠? 이 말은 뭡니까? 산화질소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 세균에 대응한다. 치료에 관여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도대체 산화질소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영어로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N, 질소, O, 산소. 질소 하나, 산소 하나가 결합된 NO가 산화질소입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산화질소는요, 공기 중에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 대기의 거의 79%, 80% 가까이가 질소입니다, 질소. 이 질소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생명이 탄생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거의 나머지 20%가 또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기 중에, 공기 중에는 산화질소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쉽게 말하면 사람 몸 밖에 있는 산화질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오염물질이에요. 우리 다이너마이트 만들 때 쓰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988년도에 와가지고 지금 보시는 과학자 세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체 내에서도 산화질소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체 내에서 왜 저런 오염물질이 생성이 될까? 그래서 연구를 쭉 해가지고 4년 뒤에 1992년도에 저명한 과학저널 우리 사이언스지 표지에 나옵니다. 올해의 분자상.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98년도, 그러니까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서 10년 만에 세 분의 과학자가 인체 내에서 생기는 산화질소 연구 성과를 가지고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250만 편이 되는 정말 엄청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산화질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 보신 세 분의 과학자, 노벨상 수상자 중에 또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입니다. 자, 이분이 10여 년 전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목이 웃기죠. 뽀빠이의 힘은 시금치 속 산화질소 덕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부하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세계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내혈관 질환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심장과 뇌혈관이 막혀서 쓰러질까?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인체 내의 산화질소를 발견하고 연구한 결과 그 해답을 찾았다는 거죠. 오랜 연구 끝에 체내의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하며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혈관이 막혀 각종 질환이 일으킨다. 이 사실을 밝혀낸 거죠. 자, 네이버나 구글이나 들어가 보시면요, 이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밝혀낸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간추린 게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심혈관계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이완시켜요. 좁아져 있는 혈관을 확장, 이완시킨다. 그리고 또 제 세부적으로 보시면 적혈구 생성 나와 있죠.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하나씩 만들어 볼 건데, 적혈구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얼마큼 차지할까요? 50%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중에 50%가 적혈구. 와. 하여튼 그래서 이 적혈구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또 생성되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씩 다 나중에 시간 되면 공부를 같이 해볼 건데, 지금 보시는 혈관을 이완시킨다는 거 정말 대단하죠. 만약에 산화질소가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안 나오면 어찌 될까요? 혈관이 다친다. 바로 죽겠죠. 예. 우리 몸에 있는 이육군, 적혈구가 생성이 안 된다. 바로 죽습니다. 그 심근수축, 모세혈관 투과, 이 모든 것을 산화질소가 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만, 심혈관계 쪽에. 자, 그 다음에 호흡계 쪽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관지를 확장합니다. 대단하죠. 만약에 산화질소가 없으면 어찌 될까요? 숨을 못 쉬어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산소 유용성에도 관여합니다. 세 번째는 세포 확산에 관여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든 다 생로병사하죠. 생로병사할 때 병들거나 늙거나 상태가 안 좋은 세포는요, 잘 죽어야 됩니다. 그럼 그 죽은 세포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세포로 리모델링하는 원료를 써요. 이 상태가 안 좋거나 병들거나 이런 세포들이 죽지 않고 계속 영생을 하려고 하면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죠. 거기에도 관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의 뇌혈관 쪽에, 뇌 쪽에 또 이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좋은 이유가 신생혈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 성기능에 관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아그라 있죠? 그게 산화질소로 만든 겁니다. 그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회사가 있죠. 화이자. 세계 최고의 제약 회사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 화이자에다가 지금 보시는 이근하로 박사, 이분이 산화질소가 제일 첫 번째 무슨 일을 한댔습니까? 혈관을 이완시킨다.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킨다. 그럼 혈관을 이완시키고 넓혀주면 어떤 병에 좋을까요? 고혈압, 심장병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이 산화질소를 화이자에게 준 거죠. 기전을. 그래서 화이자에서 심장병약, 혈압약을 만들려고 하다가 잘못 만들어지가 나온 게 비아그라입니다. 웃기죠. 세상에 이런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산화질소가 성기능에 크게 관여합니다. 자, 다섯 번째, 신경계 중에도 말초신경계에 작용합니다. 우리 신경계가 크게는 중추신경, 말초신경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 중에서도 굳이 또 꼽아라면 말초신경이 가장 중요해요. 또 말초신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경 안정에 관여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면. 자, 잠을 못 잔다. 정말 괴롭죠. 이 수면 장애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의 질이 정말 엄청나게 떨어져 계세요. 그런데 이 잠을 푹 자게 하는데,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산화질소가 관여한다는 거죠. 그 다음 중추신경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암기, 학습, 통증, 중앙혈압 이런 게 또 관여한다는 거죠. 소화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 그 다음에 장에 관련된 거, 여기에도 산화질소가 관련합니다. 자, 그리고 면역계에 관련합니다. 면역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습니까? 옆에 보시면 세상에는 이 기적의 분자가 극복하지 못하는 질병 따위는 될지도 모른다. 산화질소만 충분히 생성이 되면 안 아프고 살 수 있다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이야기할 때 평균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맞춰진다는 소리겠죠. 평균 수명이 80인데 건강 수명은 60이다. 무슨 말입니까? 20년은 아프고 산다는 거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사한 결과 17년은 아프고 산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리고 그 아픈 기간 동안에 젊었을 때 벌어놨던 돈도 거의 대부분 다 써요. 안타깝죠.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 가장 첫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뭐가 좋은데? 체온이 올라갑니다. 36.5도가 아니고 37도. 우리 36.5도에서 37도. 그 사이가 가장 좋은 체온입니다. 자, 그리고 장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은 안 아프고 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몸에는 염증을 없애면은 안 아프고 살 수 있겠다. 맞죠? 우리 암도 염증이 발전된 거죠. 그래서 염증 수치를 낮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안 아프고 살 수 있겠다.
여기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시작이 혈액순환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혈액은 뭘 타고 갑니까? 혈관을 타고 갑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대부분이 모세혈관입니다. 눈에 보시는 거. 네. 엄청나게 가늘어요. 어떤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나노미터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 20대 때는 온몸에 보면 벌겋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혈관으로 피가 잘 흐르고 있다. 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60대쯤 되니까 어때요? 듬성듬성 하얀 분들이 많이 보이죠. 하얀 부분들이. 하얀 부분은 뭐냐면 피가 안 가는 겁니다. 피가. 손발이 왜 찰까요? 피가 안 가서 그런 거죠. 뇌 기능이 왜 떨어질까요? 뇌 쪽으로 피가 잘 안 가서 그런 거죠. 50개는 왜 옵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어깨 쪽에 피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의학계에서, 과학계에서 발견한 산화질소는 혈관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와 세포는 전부 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산화질소가 무슨 일을 하느냐? 혈관을 이완시킨다. 두 번째는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 세 번째는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준다. 네, 이게 제일 대표적인 일이죠. 그런데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여기서 넘어서 가지고 현대에서는 산화질소를 생체 활성 물질이다 라고 정의하고 생체 조절 물질이다 라고 하고 생체 보호 물질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혈관에 관련된 걸 넘어서 가지고 생체 활성 조절 보호 물질이다 라고 확대해 가지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몸속에서 생기는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함으로 해 가지고 고혈압, 협심증, 동맥경화, 손발저림에 관련되어 있고 피를 깨끗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당뇨, 피로, 비만, 지방간 여기에 관여되어 있고 새로운 혈관을 생성함으로 해가지고 치매, 상처 회복, 면역 조절, 노화 억제에 관련되어 있고 면역력을 회복함으로 해가지고 병원균, 바이러스, 유해물질, 독소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항상성 조절에 관련되어 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잘 돌아가는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체온 조절, 그렇죠? pH 조절, 7.4, 7.35 항상 그 정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pH가. 그리고 수분 조절, 혈당 조절, 혈압 조절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뭡니까? 5만 가지에 다 관련되어 있다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산화질소는요.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예,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생성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햇빛을 보셔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햇빛의 에너지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빛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비타민 D 만드는 것보다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라. 일주일에 5번 정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운동을 하셔라. 너무 심하게 하면 운동도 안 좋습니다. 활성산소 때문에. 자, 그리고 음식을 드시는데 아주 좋은 단백질과 채소, 과일을 드셔라. 그러면 이 음식물이 몸에 들어가서 다른 영양소도 있지만 산화질소를 만드는 원료가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드셔야 돼요. 수박 한 통, 생선 1kg, 소고기 한 건반을 매일 먹어놔야 돼요. 못하겠죠? 네, 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하면서 좋은 채소와 단백질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산화질소 라벨이 자꾸 떨어지죠. 그림에서 보시면 저기 파란색 보이시죠? 네, 그리고 초록색 보이시죠? 초록색이 항산화 영양소고 저 파란색이 그다음 초록색이 산화질소입니다. 40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절반이 사라져요. 자, 산화질소가 훅 주니까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혈관은 어떻습니까? 혈관도 좁아지더라. 혈관이 좁아지는 것과 산화질소는 불가분의 관계더라 하는 겁니다. 산화질소가 40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2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대 되면은 20대보다 많이 사라지고 50대, 60대가 되면 또 거기서 또 많이 사라지고 이런 식이죠.
이러면서 온갖 질병들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산화질소는 별명이 있는데 기적의 분자다. 그리고 강력한 신경전달 물질이다. 신경전달 물질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유튜브 올렸는데 혈액순환과 신경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예. 그래서 그런데 산화질소 자체가 강력한 신경전달 물질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 보셨었죠. 말초신경계에 작용하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 했죠. 그런데 문제는 찰나의 메신저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서 생성돼 가지고 지가 할 일을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 만에? 1초, 2초 만에. 혈관에서 나와서 혈관을 쫙 이완시키고 몇 초 만에 사라져 버린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품으로 만들 방법이 없는 거죠. 제품으로.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자들, 세계적인 회사들이 그렇게 산화질소를 제품으로 만들려 보려고 했는데도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존에 들어가셔가지고 산화질소 제품을 검색하시면요. 900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산화질소는 제품으로 못 만드는데? 못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뭐지? 지금 보시는 이 모든 제품들은 산화질소 제품이 아니고 산화질소 원료 제품입니다. 저 제품을 먹어가지고 몸에서 산화질소 만드는 일을 또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산화질소 제품 발전사가 이렇습니다. 1900년도 넘어오면서부터 1970년대쯤까지는 NO, 산화질소 공여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산화질소, 체내 산화질소를 연구하고 난 뒤에 산화질소 전구체 물질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아까 앞에 보신 900 수십 가지의 모든 제품들이 다 산화질소 전구체 물질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어떻게 발효를 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산화질소 대사체, 산화질소 그 자체 물질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보시는 설명드리는 이 기술입니다. 한국에서 인류 건강에 어마어마하게 이바지하는 제품을 기술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전구체, 지금 기존에 있었던 모든 제품들을 전구체라죠. 그 전구체를 1세대, 2세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세대는 L-아르기닌 제품이라고 하고 2세대는 질산염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제품들은 전부 다 뭡니까? 산화질소 전구체 물질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어떻게 발효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내진 게 산화질소 대사체 물질을 만들어냈다. 세계 최초로. 자, 그럼 산화질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몸속에서. 자, 첫 번째 아까 1세대 제품이 뭐였습니까? L-아르기닌이라 했죠. 단백질입니다. 아까 우리 햇빛 보고 운동하고 그리고 음식으로는 단백질 채소를 말씀드렸죠. 채소 과일. 그래서 단백질을 가지고 만든 게 1세대 L-아르기닌 제품입니다. 이 단백질을 우리가 먹게 되면요. 몸속에 들어가서 막 분해 소화작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영양소는 영양제대로 가죠. 그러고 나서 또 산화질소 NOS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산화질소 합성 효소, 산화질소 전환 효소입니다. 효소. 이거하고 만나야 산화질소를 생성을 해요. 단백질 자체가 산화질소가 되는 게 아니고 단백질을 먹으면 몸속에 있는 산화질소 전환 효소 NOS에 의해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효소는 총량제다.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거 이상 만들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NOS라고 하는 이 효소도 당연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겠죠. 왜 우리가 40대가 되면 산화질소가 절반으로 사라지나? 정확하게 말하면 만들어내는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지느냐? NOS, 산화질소 합성 전환 효소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효소는 어차피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L-아르기닌 제품을 만들어내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나이 들면 산화질소를 젊었을 때만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효소를 증량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그래서 L-아르기닌 1세대를 지나서 2세대 그 다음 연구한 게 질산염 제품입니다. 질산염이 뭐냐면 N 질소 하나, O 산소 3개.
이렇게 만나면 NO3 질산염이에요. 이 질산염이 어디에 많아요? 예, 채소 과일에 많죠. 우리 질소를 가지고 뭘 하죠? 질소 비료라고 하죠. 어디다 뿌립니까? 예, 그름으로 주잖아요. 예. 자, 이 질산염이 채소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채소하고 과일을 드실 때 내가 사과를 먹는다, 수박을 먹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금치 아까 나왔죠. 시금치 먹는다가 아니고 질산염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질산염을 입에 넣어가지고 씹죠? 그러면 이게 NO2로 바뀝니다. 아질산염이라고 합니다. 질소 하나, 산소 두 개. 자, 채소 과일을 입에 넣어서 씹기 시작하면 입에서 NO3가 NO2로 바뀐다. 이 NO2를 잘 만들어 가지고 삼키면 몸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산화질소로 바뀐다. 산화질소를 생성한다. 이게 두 번째 루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현대 과학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느냐? NO2, 아질산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아질산염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서 산화질소 대사체 물질을 만들어낸 기술이 뭐냐? 발효기술이에요. 원료는요, 우리가 흔히 먹는 우리 식품들, 음식들입니다. 마늘, 상추, 양배추, 콩나물, 콩, 블루베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양파, 그런 것들을 원료로 해가지고 새로운 발효기술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산화질소가 고정화되어 있더라. 아까 보셨죠? 두 번째 루트에서 NO3가 아니고 NO2- 아지산음이온 형태로 산화질소를 고정화시켰다. 근데 웃기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원료들 있죠? 마늘, 상추 썼던 원료들, 그 안에 엄청나게 좋은 항산화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것들하고 같이 결합이 되더라는 겁니다. 산화질소만 만들어지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산화질소만 있는 게 아니고 항산화 영양소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항산화 영양소도 뭡니까? 대사체다 하는 거죠.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먹으면 바로 세포가 받아먹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그래서 임상을 통해서 밝혀진 효능입니다. 산화질소,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 물질이 갖고 있는 효능. 아까 말씀드린 산화질소하고 똑같죠? 어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 때문에. 그래서 심혈관계에 작용하고, 내분비 대사관계에 작용하고, 호흡기계에 작용하고, 생식기계에 작용합니다. 근골격계, 신경계, 소화기계, 면역계에 전부 작용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별한 발효기술, 완전 발효기술을 통해 가지고 발효를 했더니 항산화 영양소, 마늘, 상추, 양배추, 콩나물 이런 데에 들어있는 항산화 영양소하고 산화질소가 붙어가지고 산화질소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그것을 산화질소를 고정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 대사체 물질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예방, 질병,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치료까지도 할 수 있고 역전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역전 안 되는 게 뭡니까? 비가역적인 질병이 콩팥이죠. 한번 나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것. 근데 그거까지도 뭐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 아까 제일 처음 뭐였습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혈관이 이완돼야 된다. 근데 이 물질이 혈관을 이완시키더라. 혈관이 이완되니까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되더라. 따라서 체온이 1도 이상 올라가더라. 체온이 낮으신 분들, 저체온 환자분들은 1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까지 좋아지더라. 장까지. 우리 장이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면역, 신경세포의 80%, 70%가 장에 있다. 근데 이 장도 한번 나빠지면 못 고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관여하더라. 그리고 염증이라고 하는 게 자가면역질환, 암, 파킨슨,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죠. 이 염증도 없애더라. 산화질소가. 그리고 면역력을 회복시킨다. 자, 면역력도요. 너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맞춰져가 있어야지 너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죠. 면역이 너무 세도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알맞은 정도로 면역력을 맞춘다. 과면역은 낮추고 저면역은 올린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BBB, 우리 뇌관문까지 통과한다. 이 산화질소가 기체이기 때문에 뇌를 통과합니다. 뇌관문을. 그래서 뇌 관련된 질환에도 엄청나게 좋은 뭔가를 가져올 수 있겠죠. 왜? 산화질소만 있는 게 아니고 산화질소에 항산화 물질이 같이 붙어가 다니기 때문에 그 항산화 물질이 치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뇌 관련 질환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산화질소는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몸에 산화질소가 얼마큼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근데 유일한 게 이겁니다. 요거. 이 제품 뚜껑을 딱 따면 안에 저런 게 들어있는데, 저 끄트머리에 이렇게 종이가 붙어 있어요. 저게 리트머스 용지거든요. 자, 저거를 우리 입안에 침 있죠, 침. 침을 딱 한 몇 초간 딱 묻혀봅니다. 묻혀보면 색깔이 변하는데 그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진하게 나올수록. 지금 현재로는 요즘 이렇게밖에는 체크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진하게 나와 있는 분홍색, 저게 최적이고 조금 더 부족한 게 그나마 저 정도 색깔 나오면 정상이고 조금 더 왼쪽 가면 부족하다는 거는요, 병원 가서 처방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왼쪽까지 가는 저 정도 연하게 나오면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 환자분들이나 많은 아프신 분들 만나가지고 실제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거의 색깔이 안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전부 다 체크를 해봤어요. 음료수도 해봤고, 커피도 해봤고, 일반 물도 해봤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900 수십 가지 산화질소 제품이라고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제가 한 40가지 이상은 찍어본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색깔이. 근데 유일하게 지금 설명드리는 이 산화질소 대사체 물질만이 버겋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색깔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임상을 통한 효능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의료장비로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얼마큼 이완됐는지 초음파, 우리 경동맥 대표적으로 경동맥을 초음파 통해 가지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맥파라고 하는 의료기기를 통해 가지고 혈관 나이, 혈관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A라고 하는 분 있죠. 복용 전에는 혈관 나이가 내 원래 몸 나이보다 10살 많다. 그럼 혈관이 더 안 좋다는 소리죠. 그런데 먹고 나서 30분, 1시간 뒤에 체크를 하니까 오히려 혈관 나이가 몸 나이보다 32살 어리게 나왔다. 42년이 젊어진 겁니다. 혈관이. 그 다음에 체온도요. 적외선으로 쭉 촬영해가 평균을 딱 내면 저런 보시는 것처럼 다 체온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혈압은 더 쉽죠. 혈압계를 체크하시면 돼요. 먹기 전하고 먹고 나서 하고 혈압이 다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럼 저혈압은요 어떻게 됩니까? 저혈압은요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창과 방패 역할을 다 한다. 아까 면역력도 보셨잖아요. 면역력이 과면역대가 있는 분은 낮추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은 올리고 항상성 유지를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 혈관이 이완되는 거, 경동맥 초음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복용 전하고 복용 후하고 확 틀리지는 거죠. 10% 이상 확장되더라. 아까 맥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보시다시피 자,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혈액순환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어때요? 이게 제가 한 7년 전에 체크를 했는데 혈액순환도 위험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혈관 탄력도, 혈관 상태입니다. 그것도 위험해요. 무슨 말이냐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 혈관은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축 이완을 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 피를 쭉쭉쭉쭉 보내주겠죠. 이게 혈관이 굳어 있으니까 어때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혈관 나이는 어때요? 내 몸 나이보다 35살 많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혈관 안에 있는 찌꺼기 농도인데 어떻습니까? 반 이상 꽉 차가 있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저도 이 체크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복용하시고 나서 30분 정도 있다가 40분 정도 있다가 체크를 한 겁니다. 혈액순환이 위험해서 안전으로 넘어왔고 혈관의 탄력도도 위험해서 안전으로 넘어왔고 혈관 탄력도가 좋아졌다는 소리는 혈관의 찌꺼기가 청소되고 있다는 소리죠. 예, 저 보시면 B타입 나오잖아요. 혈관 나이도 마이너스 10일 나오죠. 40몇 년이 젊어진 거죠. 46년인가? 예. 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의료기계를 장비를 가지고 다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 결과하고 논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막 보시다시피 엄청난 연구 결과가 많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더 많이 쏟아져 나왔죠. 예, 이런 것도 기회 있을 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는 결국은 이 5가지 정도만 있으면 안 될까 싶어요. 해독이 잘 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체액을 정화시키는 거죠. 피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물, 해독, 체액을 정화한다. 그리고 혈관이 열리면서 산소, 영양소 공급이 잘 된다. 그죠? 이 해독하는 거하고 산소, 영양소 공급하는 거하고 물질 교환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모세 혈관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체온이 올라가죠. 36.5도에서 37도 사이. 예, 몸이 따뜻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파동.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다른 걸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마음이 곧 뭐냐? 신경입니다. 신경이 곧 마음이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경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건강하다, 신경이 젊다, 이 말은 곧 마음이 편안하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예,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에 관여한다. 자, 드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가능하면 4번에 나눠 드시면 더 좋습니다. 바쁘시면 뭐 3번, 2번 하실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자주 드셔라. 자주.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내 몸속에서 산화질소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죠? 근데 이거를 내 몸 스스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 산화질소 대사체 물질을 가지고 보충을 해준다. 근데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천연물질 원료로 천연 발효를 했는데 몸속에 들어가서 막 일을 하다가 안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몸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엔 다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물질은 천연물질로 천연 발효를 한 거에다가 4시간 정도 평균, 큰 일은 4시간 정도 쭉 하고 나서 몸에서 다 빠집니다. 물 형태로. 대부분이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고 나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또 보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그 시간 정도 맞춰가지고. 그래서 조금 자주 드시는 게 좋다. 처음에는 딱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내 몸 상태 따라 다 달라요. 자, 처음에는 하나 이렇게 한번 드셔보자. 그리고 뭐 한 이틀이든 사흘이든 내 몸을 한번 관찰해 보시고 크게 무리가 없다. 무리가 없다는 거는 호전 반응 같은 게 크게 안 왔다. 어떤 분들은 캡슐, 이제 지금 캡슐로 되어 있는데 캡슐 하나만 드시고도 막 세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4개를 한꺼번에 드셨는데도 크게 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오긴 오지만. 그래서 내 몸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며칠 동안 해보시고 크게 무리가 없다면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왜냐하면 잠자기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면 하나, 둘, 아니면 둘, 하나, 둘 이렇게. 아니면 하나, 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량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크게 무리가 없으면 2개, 이렇게 3번을 드시든지 아니면 2개, 이렇게 4번을 드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에 한 8개 정도까지 가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드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뭔가 치료를 해야 된다.
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통풍이 됐든 뭐 알레르기성 뭐 피부 질환이 됐든 내가 뭔가 고쳐야 되는 질병이나 질환이 있다. 그런 분들은 하루에 8개 정도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스스로가 느끼시게 될 거예요. 네.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이렇게까지 드실 필요가 없다. 나는 예방하는 차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3개만 해도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약성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를 시간을 처음엔 잡아주셔라.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피가 한 바퀴 돌고 새로운 피로 만들어내는데 보통 4개월 정도 잡는다. 이거는 적혈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적혈구의 평균 수명이 4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뒤로 한 달씩 이렇게 6개월 정도로 잡아주면 뭔가 체질이 바뀌는 기간이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조금 많이 드셔보자. 내가 뭔가 몸을 한번 고쳐보고 싶다. 새로 한번 개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6개월 정도는 조금 정량해서 드셔보시고 그 뒤에 6개월 지나서는 약간 줄이셔도 된다. 그리고 나면 웬만큼 질환은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산화질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사람 말도 믿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아무리 택도 없는 것 같아도 흘려보내지 마라.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런 사람이 내한테 와서 어떤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흘려 듣지는 말되 완전히 믿지도 마라.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도 믿지 마시고 하지만 흘려 듣지도 마시고 반드시 검증을 해 보십시오. 자료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글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꼭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